세상에 존재하는 투자 방법들 중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제 위기가 와도 경제가 아주 좋았을 때처럼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보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채권에 투자하면 언급한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어요. 그럼 채권에 대하여 알아보러 떠나볼까요?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무섭고 좀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결해줄 투자 상품은 없을까요? 그럼 일단 은행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해요. 은행은 사람들한테 예금 및 적금으로 돈을 받아 기업들에게 다시 대출해주는 형태로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한테는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5% 이자를 지급하고 기업에게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10% 이자를 받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저축한 돈의 5%에 해당하는 수익을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따라서 은행은 중개인의 역할로 여러분들의 저금한 돈의 5%를 가져가는 것이죠. 근데 만약 본인이 직접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업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은행에 저금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줄 투자 상품이 바로 채권이에요. 채권이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조직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는다는 계약서예요. 그래서 채권에는 원금, 이자율, 만기라는 중요한 세 가지의 숫자가 등장해요. 먼저 원금은 말 그대로 얼마를 빌려줬는지를 뜻하는 숫자예요.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숫자죠. 두 번째로 이자율은 돈을 빌리고 매달 돈을 사용한 대가로 얼마씩 지불할지를 뜻해요. 이자율은 간단하게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사용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만기는 언제까지 원금을 전부 갚을지를 뜻해요. 대출과 다르게 일반적인 채권은 만기날 전까지 매달 이자만 지불하다가 만기날에 원금을 돌려줘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전부 이해를 하신다면 채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신 거예요. 예시를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철수가 영희한테 돈을 100만원 빌렸어요. 철수가 영희한테 돈을 빌림으로써 철수가 채권을 발행했다고 말해요. 따라서 영희는 철수한테 이자 및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철수는 영희 돈을 사용한 대가로 매달 10,000원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1년 후에 원금을 갚기로 약속을 했죠. 채권 용어로 바꾸자면 원금은 100만원, 이자율은 12%, 만기는 1년이 되는 거예요. 매달 10,000원을 이자로 지불하면 1년에 12만원이니까 원금인 100만원에 12만원은 12%가 되는 것이죠. 채권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 및 원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채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철수한테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어요. 영희가 민지한테 채권을 주면 이제 철수는 민지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채권은 개인 간의 돈을 빌릴 때뿐만 아니라 나라가 빌릴 때, 회사가 빌릴 때, 지자체가 빌릴 때에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돈을 갚을 신용도가 높은 단체일수록 이자율을 낮게 빌릴 수 있어요. 이자 및 원금을 고스란히 갚을 확률이 높으니 돈에 대한 사용료도 낮게 책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율을 보면 대체로 나라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국채가 가장 낮으며 회사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회사채는 그보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국가는 돈을 찍어서라도 이자 및 원금을 줄 수 있지만 회사의 경우 회사가 망하면 이자 및 원금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사도 규모에 따라서 이자율이 천차만별이에요. 애플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은 돈을 갚지 않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채만큼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으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돈을 갚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주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이런 기업들 또는 국가에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채권이 발행되는 순간에 사거나 이미 발행된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사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채권은 거래 단위 자체가 주식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펀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ETF를 통하여 채권 거래를 하죠. 또 각 주식과 비슷하게 회사채는 각 회사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투자 상품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회사채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안정성 측면에서는 반드시 돈을 갚을 국채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유익하고 재미있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